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책 한 권을 꾸준히 읽을 수 있을까? 이 주제를 다룬 프로덕티브 피터 유튜브 영상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빨리 읽기 기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독서를 거의 자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시스템 설계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죠. 네, 시스템 설계.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접근법에서 당신에게 가장 유용할 만한 그런 통찰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영상의 관점이 참 흥미로운 게 독서 습관이라는 게 뭐랄까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의지력 문제가 아니다. 네, 잘 짜인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동기부여에만 기댈 게 아니라 환경을 좀 조작하고 또 이미 있는 습관에 독서를 살짝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하자면 독서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거든요. 그냥 정보 요약을 넘어서 이게 당신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같이 좀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영상에서 딱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이 하루 30페이지 규칙이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평균적인 책 분량 생각하면 하루 30쪽씩 읽으면 8일이면 한 권 끝낸다. 이런 단순 계산인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힘이 근데 수학적인 계산보다는 심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심리요? 네, 책 한 권 다 읽어야지 하면 어우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막막하죠. 근데 딱 30페이지만 읽자. 이러면 훨씬 작고 뭔가 관리 가능해 보인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30페이지를 꼭 한 번에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 쪼개서 읽어도 된다. 네, 하루를 그냥 작은 독서 기회들의 연속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한 10쪽, 네.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5쪽, 음. 또 잠들기 전에 한 15쪽,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잘게 쪼개면 30페이지가 뭐랄까 꽤 자연스럽게 그냥 달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들으니까 훨씬 할만해 보이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래서 기존에 이미 하던 습관들, 이걸 독서 트리거로 활용하는 겁니다. 트리거. 네, 새로운 시간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습관의 틈새에 독서를 살짝 끼워 넣는 거죠. 아침 커피, 점심 휴식, 저녁 마무리 시간처럼요. 그릇과 목표가 막 빨리 읽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필연적으로 읽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필연적인 독자가 되는 것, 그대 목표죠.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게 환경 설계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환경이 우리 선택을 막 좌우하고 있다는 생각. 예를 들어 저녁에 소파에 딱 앉았을 때 리모컨 대신 책에 손이 가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네네. 영상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20초 규칙이라는 걸 제안하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아, 20초 규칙. 그게 핵심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데 드는 노력을 아주 약간, 딱 20초 정도만 더 쉽게 만들거나 혹은 방해되는 행동은 20초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 20초 차이로요? 네. 아주 작은 차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딱 북마크 해가지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손 닿기 쉽게 두는 거예요. 네. 근데 방해 요소인 스마트폰 충전기는 일부러 다른 방에 두는 거죠? 아, 일부러 불편하게. 그렇죠. 이 작은 마찰력의 차이가 은근히 우리 무의식적인 선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시각적 초대라든가 독서 스테이션 같은 개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독서 스테이션이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집안 여러 곳에 독서를 위한 전용 공간을 찾게 마련하는 거예요. 아, 거실에 편한 의자 옆, 아니면 주방 한 구석 조용한 곳, 책상 위, 이런 식으로요. 이게 다 시각적인 트리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각 장소마다 다른 종류의 책을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주방에는 좀 가벼운 일거리, 책상에는 좀 깊이 있는 책, 의자 옆에는 재미있는 소설, 이렇게요. 아, 장소마다 책 종류를 다르게 두는군요. 네. 이렇게 하면 환경이 단순히 독서를 가능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과 장소에 맞는 적절한 독서를 유도하게 되는 거죠. 와, 정말 환경 설계가 중요하네요. 결국 의지력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근본적인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환경을 설계해서 독서 기회를 늘리는 것 외에 또 그냥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언급됐었죠? 저는 그 시간 연금술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맞습니다. 시간 연금술. 네. 그건 이제 활동과 활동 사이에 그런 자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네,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전환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독서 시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입니다.
앞서 말한 환경 설계랑 연결되는데요. 어떻게 연결되죠? 예를 들어서 가방 안에 항상 가벼운 책 한 권을 넣어 다닌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첫 화면에 전자책 앱을 배치해 주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그 자투리 시간과 독서를 이어주는 독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환경 설계가 시간 연금술을 가능하게 돕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투리 시간도 놓치지 않게끔 미리 환경을 만들어두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수 효과라는 개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여러 종류의 책을 동시에 읽는다는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네.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거요. 이게 단순히 독서량을 늘리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 그날 기분이나 아니면 내 에너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으니까 독서 흐름을 계속 유지하기가 쉬워요. 좀 머리 아픈 날은 가벼운 걸 읽고 집중 잘 되는 날은 깊이 있는 걸 읽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서로 다른 분야의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막 예기치 않게 연결되면서 더 깊은 통찰이나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군요. 네, 마치 다양한 재료가 모여서 더 풍성한 맛을 내는 요리처럼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 꾸준한 독서라는 게 어떤 막 강력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영리한 시스템 설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루 30페이지라는 작은 목표 설정부터 시작해서 20초 규칙이나 독서 스테이션을 활용한 환경 조성, 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 연금술, 그리고 여러 책을 동시에 읽으면서 시너지를 내는 것까지 전부 다 당신의 독서 습관을 만드는데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굉장히 실용적인 전략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는 넘쳐나는데 시간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지식 습득에 관심 많은 당신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접근법일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정보를 막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개인 독서 시스템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개인 독서 시스템.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일상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렇게 미묘하게 우리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독서 외에 당신 삶의 다른 중요한 영역들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선택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또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